내년 대선 주자에게 본인의 경쟁력과 핵심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민주당 박용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71년 돼지띠, 이제 우리 나이로 만 50 됐고요. 여야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젊습니다. 유치원 3법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던 문제지만 용기 있게 부딪혀서 유치원 3법 통과시켜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건 도시 남자처럼 생겼습니다만 사실은 전라북도 장수군 산골에서 태어난 호남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선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요. 실사구시 정책 그리고 중도 개혁 노선을 가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자가 6명인데 다른 주자들과 차별되는 지점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정책적인 능력에서 박용진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정치인답게 발상 전환, 새로운 길을 자꾸 가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 출마를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좀 희망이 가득한 두근두근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체념해버리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 경제 활력을 위해서 박용진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이렇게 동시 감세를 제안드리기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수단이 공약 정책일 텐데 대표 공약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각종 연기금의 운용자금을 다 합치면 한 1,500조 정도가 됩니다. 이걸로 세계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7% 정도의 운영 수익을 만들겠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그리고 우리 국가도 부자가 됩니다. 그럼 나라가 부자가 되죠. 그리고 이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투자, 적립계좌를 열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과 목돈 마련에 이 길을 열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방금 박용진이 얘기하는 행복국가로 가는 지름길일 거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입니다. 지역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해소 방안도 혹시 답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분권형 나라로 가야 됩니다. 서울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지방의 권력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서울이 두 개다. 대한민국의 국가 수도 그리고 글로벌 수도는 서울로,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수도 전략만큼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신호를 담는 것은 더 없기 때문에요. 개헌 안에 이 방안을 반드시 담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가면 광주가 가려고 하는 AI 중심 도시, AI 혁신 도시로서의 광주.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권한도, 행정의 결정 권한도, 교육의 결정 권한도 광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2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전시켜낼 거라서요. 그걸 바탕으로 지역 분권,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하시던데 집권은 정치 세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용진에게 가장 큰 배경은 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저 훌륭한 의원님들이 각 계파별로 흩어져 있던 분들이 다 저와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또 집권을 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박용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박용진의 사람이 바로 민주당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람을 쓸 때는 이른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 능력보다는 내가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우선해서 앉히는 게 아니라 능력 우선으로
나라를 같이 책임져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한쪽에서는 내로남불 태도 때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혁이 미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내로남불, 위선 정치, 민생 무능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약속했었던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민주당이 다짐했었던 새로운 정부 그리고 능력 있는 정부 나하고 친하면 쓰고 나하고 멀면 잘 등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박용진은 사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민주당의 민생 무능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람이고 저 스스로가 민생의 변화, 그러니까 성과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주는 민생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야당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하던데 어떠신가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제출했던 여러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무리 대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 결국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중도 확장성 가장 없는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은 뻔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역지사지에 보면 우리도 뻔한 인물, 뻔한 후보, 뻔한 구도로 나가면 뻔하게 지는 겁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가장 껄끄러운 여당 후보가 박용진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도를 확장시키고 중원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박용진입니다.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시도민들의 전략적인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